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붕어 선생님과 함께 우리 새로운 문학 갈래인 수필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받았던 국어 학습지가 있습니다. 학습지 1쪽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입니다. 수필의 정의와 특징, 수필의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도록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주 마지막 국어 시간에는 우리 80점 넘기를 도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부터 80점을 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이 수필이라는 것. 사실 여러분 모두 수필을 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요. 여러분 다들 일기에 써본 경험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일기, 편지가 바로 수필의 종류였어요. 이렇게 다들 수필을 써본 경험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우리 수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쪽을 봐주세요. 수필이란 한자어로 따를 수 붓필입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붓이 가는 대로 따라 쓴 글이죠. 우리 일기 쓸 때, 편지 쓸 때 그냥 붓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따라 그냥 써내려가죠. 그런 글을 바로 수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필이란 작가가 누구냐면 바로 작가는 나겠죠. 우리 일기 쓸 때, 편지 쓸 때 나는 바로 자신이죠. 그래서 이 수필은요, 작가인 나가 일상생활이나 자연, 다양한 경험에서 느낀 것들을 붓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 글입니다. 우리 빈칸에 정답을 채워주세요. 이처럼 수필은 어떤 키워드를 기억하면 되냐면 수필은 일상 생활에서 얻은 것을 자연스럽게 썼다라고 수필의 정의를 기억해 주세요. 수필, 일상, 자연.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필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수필은요, 진짜예요. 리얼입니다, 얘들아. 자, 왜 수필은 진짜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수필의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 수필은요, 형식이 자유로운 글입니다. 일기 쓸 때 특정한 형식에 얽매여서 여러분이 막 고민하면서 쓴 적 없죠?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필은요, 무형식이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만 가지고 있냐면요. 처음, 중간, 끝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글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수필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완전히 질서가 없는 글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중간, 끝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글의 형식을 가지면서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두 번째, 수필은 자기 표현의 글입니다. 왜냐하면 수필은 이 나가 등장하는데 항상 이 나는 바로 글쓴이 자신이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수필입니다. 세 번째로 수필은요, 내용이 다양한 글에 해당합니다. 우리 일기 쓸 때요, 일기에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돼요 하는 거 없었죠? 수필은요, 소재 제한이 없어요. 어떠한 경험이든 어떠한 일이든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떠한 용어로 얘기하기도 하냐면 신변잡기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신변잡기는요, 내 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한다라고 해서 신변잡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적은 또는 그런 것. 이게 바로 수필이죠, 수필. 그래서 수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적을 수 있는 문학 갈래입니다. 소재 제한이 없이 내용이 아주 다양한 글이죠. 네 번째, 그래서 수필은요, 개성이 강한 글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시라는 장르, 갈래도 개성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죠, 감정을. 하지만 수필은 특히 개성이 강한 글입니다. 자기 표현이 가능하고요. 내용도 다양하고 형식도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이죠. 다섯 번째, 수필은요, 멋진 운치가 곁들여지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글쓴이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얻게 된 깨달음이나 생각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글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일기장, 편지, 모든 친구들이 다 써보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필의 마지막 특징은요, 바로 비전문적인 글입니다. 전문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편의 소설을 쓴다면 뭔가 소설 갈래의 특징이라든지 소설을 쓰는 기법 이런 거 공부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기 쓸 때, 편지 쓸 때 특별한 문학적 소양을 가지지 않고 있어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수필의 특징, 비전문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필은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일기, 편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비교적 짧은 글입니다. 다른 산문, 긴 글인 소설과 비교했을 때 일기, 편지 등은 비교적 짧은 글에 해당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필의 특징 6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 모든 빈칸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빈칸을 학습지에 모두 채웠겠죠? 그렇다면 우리 수필의 특징, 키워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짠! 우리 수필의 특징은 바로 무형식, 그 다음에 내용이 다양하다, 개성이 느껴진다, 여유가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비전문적이다,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수필의 키워드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가가, 이때 작가는 누구다 얘들아? 네, 바로 나 자신이겠죠.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 생각이나 의미를 우리는 2글자로 주제라고 합니다. 수필도 역시 다른 문학 갈래와 마찬가지로 주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제재가 있죠. 이 제재라는 말은 주제의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재료, 소재를 제재라고 합니다. 이 제재는요, 제한이 없겠죠, 당연히. 작가가 체험하고 사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제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성인데요. 이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제를 잘 구현하기 위해 제재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의 처음, 중간, 끝에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체험한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배열할 건가, 그 다음에 느낀 점은 어디에 쓸 건가, 이런 것들을 배열하는 구성도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뭘까요? 작가의 개성이나 사상, 생각이 나타나 있는 문장의 특색을 2글자로 얘기하면 돼요. 이것은 사람의 말투가 다른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뭘까요? 정답은 문체입니다. 문체는 얘들아, 문장의 특색이야. 우리 친구들마다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각각 사용하는 그 문장, 말투의 특색이 있죠. 그것을 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문체라고 합니다.
각각의 개개인의 문장에서 드러나는 특색을 문체라고 하죠. 네 번째로 수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태도라는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한자는 가벼울 경자예요. 가벼운 수필, 경수필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경수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일기, 편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세요. 개인적이죠. 경수필은요, 가벼운 내용을 담은 개인적인 수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개인적이고요. 주관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관적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인 것이 바로 경수필의 특성입니다. 우리 방금 봤어요. 신변잡기적,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기록하는 신변잡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수필입니다. 그래서 경수필은 가볍다. 문장의 흐름이 가볍습니다. 우리 일기나 편지 같은 거 문장의 내용이 가볍고 개인 얘기를 하고 주관적이고 자기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쓰는 신변잡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경수필의 키워드는요. 일상의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다룬 겁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 감성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경수필입니다. 반면에 중수필은요, 무거울 중자예요. 아까는 가벼웠다면 지금은 정반대로 무거운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중수필입니다. 그래서 중수필은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 수필이라고도 합니다. 키워드는요, 사회적이고요. 주관적의 반대 객관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하는 사색적이고요. 좀 학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적, 논리적, 분석적 느낌이 어때요? 좀 뭔가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지죠? 자,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바로 중수필에 속합니다. 이 중수필은요, 문장의 흐름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문 보다가 뭔가 에세이 같은 거 있죠. 사회적 이슈나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수필의 키워드는 바로 이성. 아까 경수필은 감성이었다면 우리 중수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자, 우리 경수필과 중수필의 차이를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 수필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다. 이 각각의 특성, 키워드를 이렇게 몇 개 정도만 기억을 해서 우리가 경수필이 무엇인지, 중수필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습지 1을 끝냈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였습니다. 수필의 정의, 특징, 구성 요소를 알 수 있겠나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OX 퀴즈 나갑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정답 O인지 X인지 생각했다가 결과를 보면서 본인의 집중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1번, 수필이란 나가 일상생활이나 자연에서 느낀 것을 형식에 맞춰 쓴 글이다. 정답은 X죠.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형식에 맞춰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쓴 글이다 라고 학습지 1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맞췄니 얘들아? 자기 쓰담쓰담 칭찬해 주세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수필은 소재 제한이 없어 내용이 다양하다. 정답일까요? 그렇죠. 수필의 특성이었습니다. 소재 제한이 없어 내용이 다양하다. 우리 신변잡기적이다 라고 했죠?
마지막 문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느낀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쓴 글은 경수필에 해당한다. 정답은 뭘까요? 딩동댕. 네, 맞는 말이죠. 우리 경수필은요, 가벼운 이야기를 개인적, 주관적 이야기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원격 수업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죠. 경험에서 느낀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썼으니 당연히 가벼운 경수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지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이쪽 수필의 심화 개념을 함께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복습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80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습을 꼼꼼히 해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복습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체크!